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이번주도 워킹데드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주는 굉장히 궁금했던 네간과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나와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민폐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가브리엘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해지는 마음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릭과 데릴의 갈등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떡밥이 나오면서 굉장히 알찼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I think I'm here to take your confession. 자, 우선은 이번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워킹데드가 타임라인 변경이 많죠. 특히나 5화에서 등장했던 안식초 쪽 장면은 1화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간과 가브리엘에 대한은 1화와 2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바로 5화 내용 정리 들어가 보죠. 네간은 사이먼을 포함한 간부들 그리고 그레고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대화의 요지는 그레고리가 힐탑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 남아있느냐,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연합군이 안식처를 습격했고 네간과 가브리엘은 컨테이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여러 명대사를 터뜨리면서 네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죠. 한편 무기를 손에 넣었던 릭과 데릴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데릴은 살짝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면서 릭과 신체적인 접촉까지 벌이죠. 그리고 다시 안식처로 넘어가보죠. 네간과 가브리엘은 좀비의 내장을 온몸에 발라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네간은 가브리엘을 감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릭이 헬리콥터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죠. 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길게 가보죠. 첫 번째로 네간의 회의 테이블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네간이 그레고리를 불러놓고 대화를 나누죠. 그레고리가 힐탑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기보다 먼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레고리가 너무 쉽게 밀려나니까 네간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바보여도 이럴 수가 없는데 일이 자꾸 꼬이니까 네간이 이런 말을 하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레고리가 하도 무능하니까 네간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먼이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간의 철학이 나오죠. 네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멀리 보죠.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is taking Rick, the widow, and King Assface alive and making them dead. We kill the right people in the wrongest way possible, and we make them all watch. 네간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기 편으로 흡수해서 세력을 늘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진을 안식처로 데려왔고 유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도움을 받고 있죠. 결국 이 장면은 짧지만 네간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가브리엘과 네간의 대화를 살펴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브리엘 최고의 명대사가 터졌습니다. 우선 에피소드의 제일 첫 장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What I fear is a fruitless death. 그러면서 본인에게 목적을 달라고 합니다. Is purpose. 자, 이제 컨테이너로 넘어가 봅시다. 네간이 가브리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Point of your life would be saving that dickhead. There had to be some reason I did what I did.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아주 역대 최고의 명대사를 날려주죠. I'm here to take your confession.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모든 일에 목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갇힌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엮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네간의 마음을 흔들려는 가브리엘의 심리전도 있어요. 너 잘못된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듯이 대화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둘의 대화로 들어가 보죠. 가브리엘이 네간에게 이번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You helped the weak before this? 그러면서 너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때까지 마음대로 해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죠. I haven't killed anyone that didn't need it. The workers you treat like slaves. It's an economy. 그러니까 결국 네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 가브리엘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네간은 자신도 모르게
고해성사를 하는 형태를 갖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과거를 모두 털어놓죠. 이 부분은 가브리엘 심리전의 승리입니다. 그 얼음장 같은 사람이 결국 심리전에 넘어왔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가브리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죠. 그런데 가브리엘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간이 가브리엘에게 좀비의 내장을 묻혀서 탈출하자고 하는데 이거 해본 적 없냐?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표정을 짓죠. 근데 시즌 6에서 가브리엘은 이거 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릭과 함께 탈출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가브리엘은 핀트를 틀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간에게 주도권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 장면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식은땀을 흘리고 많이 아파 보이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유진이 의사 얘기를 하니까 자신보다 매기를 더 먼저 언급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뭐 탈출하는 과정에서 좀비에게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향후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진과 드와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죠. 회의 중에 개빈이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배신자는 드와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진이 말을 잘못했다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드와이트가 순간의 배짱으로 구해주죠. 그리고 유진이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드와이트의 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드와이트의 장난감 병정을 만지는데 이 페인트가 다 안 말라있죠. 이 페인트는 유진의 손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보죠. 구원자들은 배신자를 색출하려 하는데 이 가방에 똑같은 페인트가 묻어있어요. 그러면서 유진이 배신자는 드와이트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진은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상황에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드와이트의 정체를 알게 됐고 어쩌면 드와이트와 함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세팅이 된 것일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후반부의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내간이 나가고 있었던 유진을 잡고 이런 말을 하죠. Even if you try your best, and I know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figure something out, I will kill you quickly so you don't have to see all the awful, horrific things that are going to go down here when we run out of food and water. 이거는 내간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유진은 충성도 자체가 높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드와이트의 존재를 알게 된 상황에서 이런 위협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진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유진이 배신을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언젠간 함께 반격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hokehold's a legal asshole. Yes, it is. 자, 네 번째로 릭과 데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번 시즌 들어서 데릴이 부쩍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냉정한 사람이긴 했는데 시즌 8 들어서 그 정도가 심하죠. 3화에서는 릭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구원자 청년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불씨가 마침내 이번 에피소드에서 터졌어요. 릭과 데릴은 구원자들로부터 무기를 얻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데릴이 이거 들고 당장 쳐들어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It'll be done. 릭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데릴이 You ain't doing this. There's a plan. 이런 말을 하더니 갑자기 둘이 싸우죠. Send your choice. 그러면서 애써 얻었던 무기도 다 터지게 됩니다. 사실 데릴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릭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지만 데릴은 글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까지도 크게 남아있죠. 이성보다 죄책감이 더 높으면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데릴의 이런 돌발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릭과의 브로맨스가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데릴이 릭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서 릭이 이런 말을 합니다. Chokehold's a legal asshole. Yes, it is. 이거는 시즌 1 때부터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시즌 1에서 셰인이 데릴의 목을 조른 적이 있습니다. Chokehold's illegal. Hey, fucking point. 그러니까 릭과 데릴만 나눌 수 있는 센스 있는 대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년 팬들을 위한 제작진의 선물이에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들의 유대관계는 피로 다져졌기 때문에 웬만해선 무너질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릭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해보고 영상을 마쳐보죠. 릭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리콥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피소드 후반부로 보면 릭이 혼자서 걷다가 헬리콥터를 목격하죠. 일단 헬리콥터가 화면에는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요. 새로운 그룹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라든지 릭의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피어 더 워킹 데드와 스피노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돌고 있죠.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확실한 건 릭의 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나 스피노프 준비가 맞을 것 같아요. 피어 더 워킹 데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헬리콥터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진짜 뭐만 하면 헬리콥터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동수단 자체가 헬리콥터예요. 뭐 저는 이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헬리콥터를 등장시키는 것이 어쩌면 스피노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3에서도 나왔지만 이 헬리콥터가 등장하면서 거버너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리콥터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릭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죠. 이 사람은 뭐 딱 봐도 스캐빈저죠. 릭이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보고 휘파람을 붑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결국 스캐빈저는 시즌8에서도 나올 건데 갑자기 나오면 그러니까 아마 극 후반부에 잠깐 집어넣었겠죠. 그래서 향후 에피소드에서는 스캐빈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시즌8 5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도 정말로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